좋아요, 구독.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크리스마스를 앞둔 금요일이라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 증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쉽지 않네요. 첫 번째 이슈부터 좀 짚어보면 이번 한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이슈를 좀 하나하나 정리를 해주신다고요. 네, 이번에 한 주 동안에 좀 시장을 돌아본다면, FOMC 회의, 이후에 파월 패드 의장과 또 여러 위원들이, 아직 물가 안정 목표와는 거리가 멀다. 추가 인상과 관련해서 종착점이 더 높아질 수 있다.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것에 대한 이제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등의 좀 매파적 발언들을 했었고, 그리고 또 점도표를 통한 또 내년 기준금리를 5.1%로 또 상승한 점에 그 여파가 아직 잔잔하게 좀 남아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 또 미국이 소매 판매 부진으로 또 이어지고 있죠. 미국의 경우는 GDP 성장률이 1.2에서 0.5로 하향 조정이 되고, 그리고 중국의 경우도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4분기 GDP 전망치를 3.1에서 2.7%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현재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, 원래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를 생각해서 경착륙으로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지만, 또 막상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니까 또 견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황에서 또 일본은행이 또 금융 정책 결정 회의에서 그 단기 정책 금리를 마이너스 0.1%로 동결하고, 또 장기 금리인 10년물 금리 목표치는 이제 0% 부근을 유지하기로 했었는데, 자, 문제가 되는 게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.25%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.5% 허용 범위로 확대를 하면서 국채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. 사실상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또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있죠. 그렇게 되면서 글로벌 증시를 많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. 다만 그 일본의 엔화의 가치가 또 올라가면서 달러의 약세로 또 보여지면서 그 여러 악재와 또 호재가 공존을 하면서 코스피의 경우는 최근 6거래일 중에서 4거래일은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고, 하루는 1% 넘게 하락, 그리고 어제의 경우는 또 미국이 또 나이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. 자, 그러면서 이제 상향 조정하면서 소매 판매 업종의 실적도 다 좋게 나와주고, 그래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우려를 어느 정도 완화를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코스피가 어제 1% 넘게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. 자, 하지만 그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도 들어온 만큼 증시의 큰 호재는 나와주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FOMC 회의는 또 2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죠. 그래서 경기 침체해야 되는 이슈로 증시의 그 움직임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. 또 패드 위원들의 그 언급들을 이제 잘 체크하면서 또 시장 대응하는 그 시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당분간 그 테마별 움직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코로나가 폭증하는 이슈가 많이 나와주는 걸 보니까 중국 증시도 체크를 잘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시장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있었던 이벤트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. 한눈에 좀 정리가 되는 모습인데 그 안에서도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이러한 이슈들을 통틀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, 연구원님? 일단은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 시장 쪽을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, 최근 들어서 그 중국에서 코로나 그 봉쇄가 굉장히 심했었죠. 그 봉쇄로 인해서 그 아파트 단지에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, 그 봉쇄로 인한 이제 그 설치물들로 인해서
그 10명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. 자,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 시민들이 이제 시위를 하면서 이슈가 되었었죠. 자,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 봉쇄 정책을 좀 완화를 시켰고, 그래서 그 감염자 수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현재 코로나 대책으로 또 시민들이 그 해열제 또는 뭐 감기약 등의 수요가 많이 그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그 본인들이 이제 챙기고 그리고 사재기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서 그 제약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었습니다. 자, 그 상황에 이어서 그 병실도 가득 차는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위급 환자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, 그 산소호흡기 부족으로 인해서 좀 문전박대하는 경우가 경우의 이슈가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그 산소호흡기 관련주의 움직임도 이제 잇따라서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폭증으로 인해서 이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고 있는 이제 섹터들이 있습니다. 자, 그 섹터 중에서 제가 공략해 볼 섹터는 바로 이제 코로나 키트 관련주입니다. 그 코로나 키트가 또 현재 그 중국 정부에서 이제 무료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만, 그 확진자 수가 더욱더 폭증을 하게 된다면 주변 국가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, 또 위드 코로나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 코로나가 완전 종식이 되지 않는 이상은 코로나 키트는 이제 생활 속에서 필수품이 될 확률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코로나 키트 관련 중에서도 경남제약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, 경남제약이라는 기업을 공략해 보려고 하는데, 그 경남제약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레모나 브랜드의 비타민 제품으로 유명한 그 의약품, 그리고 뭐 원료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비타민, 인테만 이제 원료 의약품, 일반 의약품 등을 판매 중에 있고, 그 현재 12개의 지점과 도매상을 통해서 그 전국 22,000여 개의 약국의 제품을 유통과 판매를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편의점, 그리고 대형마트, H&B 스토어까지 또 영역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. 자, 작년 12월 달에 코로나 검사 키트 유효성을 확인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이고요. 또 오미크론 그 검출 가능 키트 보유 사실에도 또 상한가를 기록했던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그래서 그 코로나 키트로 부각이 되면 상한가를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또 의약품 판매로 또 중국의 약품 사재기로 인한 수혜, 그리고 약을 제조하기 위해서 중국 시장에서 원재료를 80% 수입해오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에 의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일 확률이 높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재무제표를 살펴본다면 작년도에 적자폭이 굉장히 컸는데, 이번 연도를 본다면 적자폭을 크게 축소를 하면서 2분기에는 흑자를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, 1, 2, 3분기를 합쳐본다면 작년 대비해서 6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코로나 키트 개발로 인해서 그 영업이익이 부진했지만 그 올해부터는 코로나 키트로 매출액을 크게 늘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코로나 키트가 잘 팔리자 또 부채 비율을 20%가량 줄인 모습도 보여서 또 재무제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, 또 차트상의 흐름을 본다면 최근 중국의 감기약, 해열제 등 사재기로 인해서 큰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눌려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히려 저점의 기회로 보고 있어서 121평선 부근인 2,250원선 부근에서 진입하셔가지고 목표가는 4,8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.
그 이슈가 다시 한번 크게 나와준다면 5,700원 선까지도 상승할 수 있으니까 시장 상황에 맞게 수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하지만 2,000원 선을 이탈할 시에는 폭락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 라인 2,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2,000원 선 잘 지켜두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종목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경남제약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. 자, 은권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세워봐야 될 텐데 정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? 일단은 그 어제의 미국 증시를 좀 살펴본다면, 일단 미국이 무역 적자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서 그 3분기 실질, 이제 GDP 증가율 확정치가 그 3.2%를 보였죠. 잠정치보다 0.3포인트 높은 수치로 좀 역성장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또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지표 호조까지 이제 그 호조를 보이면서 그 경제 지표가 그 호조를 보이면서 이제 패드의 긴축 우려가 재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. 또 마이크로 실적 부진으로 반도체 업종이 약세를 보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4.20% 하락한 점에서 오늘 국내 증시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, 또 테슬라의 할인 발표가 전기차 수요 둔화 이슈를 자극해서 또 오히려 관련 종목들에게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증시의 부진의 가능성이 높아져서 국내 증시도 1% 내외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, 또 다음 주에 그 배당락을 앞두고 있죠.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가 전망돼서 장 초반에 관망세를 보이다가 어느 정도 종목들이 눌렸을 때쯤 진입해서 오후 시장에서 반등을 노리는 것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!